중국 심양의 허핑지구 지펑청마 근처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창은 이 세탁소의 단골이었습니다. 왕창은 일주일에 두세 번 이곳에 세탁물을 맡겼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와 계세요? 한참을 불러도 세탁소 사장은 나오지 않았고 왕창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세탁물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세탁물에는 각자 세탁 종류에 따라 가격표가 붙어져 있었고 세탁물을 뒤적이며 세탁물을 찾아봤습니다. 한참을 뒤적이고 있던 그때 세탁소 사장이 뒷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셨어요. 그때 맡겨놓은 세탁물 찾으러 오셨구나. 가만히 있어봐라. 세탁소 사장은 천장에 매달린 세탁물 가운데를 한 손으로 가르며 정확히 왕창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사장은 비닐에 씌워진 세탁물을 왕창에게 건너주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얼마입니까? 세탁소 사장은 6,000원입니다. 미리 지갑을 열고 세탁비를 지불하려던 왕창은 멈칫했습니다. 네? 그냥 세탁물인데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세탁물은 다 3,000원인데 왜 저한테는 2배나 받으시는 겁니까? 사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본인이 제시한 가격에 토를 달자 세탁소 사장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손님,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으면 그냥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그 금액이야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꼭 저렇게 못 배운 것들이 지랄이라니까. 사장은 말끝을 흐리며 테이블에 내려놓은 세탁물을 등지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다리미 쪽으로 걸어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3,000원만 놓고 가시오. 아저씨,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사람 면전에 두고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왕창은 6,000원을 테이블에 집어던지며 테이블에 있던 세탁물을 움켜쥔 채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2007년 7월 13일 다음 날 새벽 3시 암흑으로 뒤덮인 세탁소 뒷문 쪽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잠겨있던 뒷문 열쇠가 천천히 열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한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세탁소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듯 그는 세탁물 사이를 가로질러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탁소 노부부는 집안에 강도가 들자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돈통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몇 발자국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한테 세탁비를 비싸게 못 받아 먹어서 어쩌나. 옆에 있던 사장의 부인은 그에게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힘으로 건장한 청년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너 같은 것한테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영감이나 따라가시오. 이를 마친 후 그 사람은 할머니의 손가락에서 금반지와 귀걸이를 빼갔습니다. 1975년 중국 라오닝성 카유안현에서 태어난 왕창은 어린 시절부터 행복이란 단어를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 유년 시절은 항상 배고프고 구타로 시달리는 기억하기 싫은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8살 때
부모는 이혼을 했는데 6살짜리 남동생은 어머니가, 8살짜리 왕창은 아버지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같이 도박하던 사람을 몽둥이로 폭행해 반신불구로 만드는 바람에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갈 곳이 없던 왕창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키우다 결국 어머니가 다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어머니도 재혼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싸우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새아버지는 2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본인 씨도 아닌 2 아들을 키울 수 없다며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왕창은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왕창은 중국의 대도시 심양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구걸에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창은 노숙자들의 구역 싸움으로 시달렸고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어울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왕창도 행인의 가방을 훔치는 방법도 배우고 소미치게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끌어야 된단 말이야. 왕창이가 행인을 툭 치고 지나가. 그러면 행인이 너를 기분 나쁘게 보겠지. 그때 우리가 가방을 찢어서 지갑을 빼내면 돼. 추운 겨울에는 기차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며 먹을 것을 구걸해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대합실을 차지하려는 패거리는 왕창 패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틈을 타 왕창은 다른 패거리들에게 끌려가 반신불구가 될 때까지 맞았습니다. 야 임마! 여기 얼씬도 하지 말란 말이야. 불구가 돼봐야 정신을 차릴래? 왕창은 키도 작고 왜소한 외모로 항상 누군가의 화풀이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날 왕창은 결심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1991년 6월 왕창은 지나던 행인을 골목으로 끌고 가 구타한 후 지갑을 빼앗았는데 경찰에 체포되어 2년 동안 노동교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왕창은 그동안 생활했던 심양역으로 향했습니다. 마땅히 갈 곳도 그를 반겨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생활 2년 만에 돌아온 역은 새로운 조직이 장악한 후였습니다. 왕창은 또다시 구타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왕창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자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향에 있는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우리들의 목표는 딱 3가지야. 첫째, 상대방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는 거야. 둘째,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고 셋째, 돈. 왕창은 고향 후배들 왕칭보, 자우주펑, 타이준, 양용 등을 이끌고 잔인하게 심양역 주위를 평정했습니다. 다만 왕창의 말을 잘 듣고 협조한다면 더 이상의 보복은 없었습니다. 왕창과 일당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려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형님, 조사해보니까 이곳 공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기 저런 외진 곳에서 연인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연인들이 날이 어두질수록 공원 깊숙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습성을 파악했습니다. 왕창은 역할을 분담해 주었습니다. 너하고 양용이는 년놈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 그리고 너하고 자우주펑은 우리가 행동하면 입구에서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1994년 여름 밤 10시 그들은 나노이 공원을 돌아다니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남녀를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은 후 2사람을
호수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돈을 벌다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왕창은 심양의 모든 공원을 돌며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심양 칭리엔 공원을 돌아보던 중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연인을 발견합니다. 형님, 저기 보십시오, 저기. 저것들이 초저녁부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왕창과 부하들은 그들의 금품을 손쉽게 빼앗았습니다. 서너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협박하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품을 챙겨 이동하려는 순간 그때 살려주세요. 돈은 다 드릴게요. 제발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야, 누가 너 죽인대? 그냥 잠시 따라만 와봐. 너하고 단둘이 할 것이 있어서 그래. 그녀의 남자친구는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고 그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1994년부터 왕창과 일당은 심양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북경, 천진 등을 돌아다니며 수입이 많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지고 범행 방법에 대해 이견이 생기면서 그들 간의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순간 왕창은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날에는 후회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 1996년 11월 왕창의 우려대로 내부 고발자로 인해 왕창은 강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어 또다시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14일 왕창은 모범수로 약 6개월가량을 일찍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그날 왕창은 심양 강변으로 갔습니다. 그는 한 손에 강목을 들고 강변에 사색하고 있는 한 여성을 강목으로 내리쳐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교도소를 출소한 왕창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왕창은 본인만 당하고 사는 것 같은 억울함에 사회에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해 12명을 살해하고 8명을 강간했으며 20여 건의 강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00년 8월 새벽 1시 이주노동자 숙소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의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 나왔습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가던 중 경찰은 수상한 그를 잡아 조사했습니다. 아저씨!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왕창은 멀리서 경찰차를 보자 미리 칼을 강가에 버리고 걸어오던 차였습니다. 저요? 저는 저기 아체 도매시장 19번 중매인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직원이에요. 사장님 신부로 물건 확인하러 가는 길인데 뭐 잘못됐어요? 이 직원이시구나. 요즘 강도 사건이 많아서요. 뭐 잘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예. 경찰은 조금 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온 범인을 도와주고 마는 최악의 검문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경찰이 왕창을 검거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수많은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왕창의 살인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2000년 5월, 9일, 10일, 그리고 11일 3일 연속 범행을 저질렀는데 선로구, 나무나, 위시안 정원과 황구구 부근하에서 음식점에서 일하고 늦게 퇴근하던
여종업원을 그리고 6쌍의 연인을 연속해서 강간하고 살해했으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2000년 7월 초 카이유안시 교회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식당에 들어가 두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두 부부가 비협조적이자 옆방에서 자고 있던 18살 딸과 19살 딸 방에 들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이 안 풀렸던 왕창은 두 딸을 살해한 후 그 식당 안집마당에 두 부부와 두 딸을 묻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살인사건임을 알 수 있었지만 수년 동안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해결하는데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건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2000년 7월 18일 심양 릴링시에서 연속 3건의 강도살인사건, 2000년 9월 19일 따통지구 은행직원 피습, 2009년 10월 현양농업대학교 산림대학 실습실 식물원에 살해한 남녀 시신이 발견돼 왕창의 범죄는 끝이 없었습니다. 2001년 6월 25일 왕창은 구치소 동기 자우에게서 오토바이를 타고 강도짓을 하는 방법을 배우며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을 전수받았습니다. 범행은 반드시 비 오는 날, 그리고 호수 근처나 물가에서 해야 돼. 왜냐? 증거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야 하니까. 왕창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하면서 기동력이 좋아졌습니다. 경찰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으나 너무 빨리 이동하는 바람에 검거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경찰은 조만간 왕창이 어머니 집에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14일 오후 3시경 왕창 어머니 집 인근에 잠복해 있는 경찰과 인근 지역을 수색하는 수색조로 나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고향 마자이안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 추이와 함께 왕창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친구 추이는 왕창을 알아보고 차에서 뛰어내려 동료 경찰과 같이 왕창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왕창은 1995년부터 11년 동안 총 35건의 강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중 45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강간했으며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정에서는 왕창과 관련된 서류만 1m가량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2005년 왕창은 심양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해 결국 사형이 집행되어 화려한 그 범행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